12월의 밤 공기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조용히 흔듭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자리, 똑같은 하루인데 이 시기만 되면 관계는 툭 끊어지고 말하지 않아도 멀어지고 괜히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할 것만 같은 묘한 감정이 스며듭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어떤 관계는 조용히 끝나버리고 어떤 인연은 서로의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갑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곤 하죠. 하필 왜 12월일까? 왜 이때만 이별과 손절이 몰려올까? 사실 이 질문은 아주 오래된 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대인들은 한 해의 마지막을 정산의 시간이라 부르며 그동안 미뤄둔 혼란과 감정을 모두 정리해야만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12월에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오래된 의식 때문일지도 모르죠. 12월의 도시는 늘 두 가지 표정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과 축제의 소리 뒤편에는 조용한 정리의 기운, 끝맺음의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죠.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비슷합니다. 한 해를 버티느라 지친 얼굴, 정리해야 할 일과 감정이 머릿속을 가득 메운 표정, 그리고 말은 없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내려놓고 있는 기색들. 출근길에는 회사 공지창에 올라온 예상치 못한 인사이동 소식이, 집에서는 조용히 멀어지는 친구의 카톡이, 주말에는 더는 함께하지 않게 된 연인의 말투가 어딘가 익숙할 만큼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연말이라 그런가 봐라는 말 한마디로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건 단순한 우연도 아니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마음이 약해져서 벌어지는 일도 아니라는 걸. 연말이 되면 묘하게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갈등이 도드라지고 누군가에게는 적당히 흘러가던 관계의 끝이 보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젠 여기까지인가라는 결심이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올해를 보내는 마지막 달력 한 장이 우리 앞에 걸려 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평가하고 정리해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고 거리감이 생기고 혹은 오랜 관계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마음, 우리만 겪는 걸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이 감정의 원형은 아주 오래전 고대 사회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 시기를 정산의 달, 모든 것을 끝내야 하는 시간으로 불렀고 그곳에서 오늘 우리의 연말 심리와 이별의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연말마다 느끼는 이 감정의 출발점은 사실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해온 정산의 의례, 즉 한 해를 끝맺고 다음 해를 맞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하던 풍습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이 시기를 세월, 즉 계산하는 달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해가 바뀌기 전 남은 빚을 갚고 약속을 지키고 사람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넘어가면 새해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여겼죠. 이 때문에 친구, 친척, 이웃과의 오해나 미묘한 감정은 가능한 한 이 시기에 모두 털어내야 했습니다. 새해는 빈손으로 맞아야 한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동아시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섣달금음을 단순한 마지막 밤이 아니라 온 세상의 질서를 갈아엎고 다시 세우는 날로 이해했습니다. 이날이 되면 집안의 먼지를 털어내는 세청 의식이 열렸고 나쁜 기운을 쫓는 고사, 집 밖으로 눌러붙은 액을 털어내는 액마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한 청소나 의식이 아니라 올해의 나쁜 관계와 불운을 이 순간에 잘라낸다는 상징적 행위였던 것이죠. 중국의 고대 문헌에는 음력 마지막 달을 정월의 그림자라고 부르며 이 달을 가품의 달이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품이란 돈뿐 아니라 감정, 약속, 결정, 관계까지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정산을 하지 않으면 새해의 신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이 고대인들의 보편적 믿음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연말의 정리의식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통 설화에서는
연말에 과거의 빚을 모으는 신이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신 앞에서 마음은 속일 수 없기에 오래 지은 죄나 감정적 모순을 정리하지 않으면 새해에 불운이 닥친다고 믿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달이 되면 그동안 미뤄둔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꺼내들고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혹은 조용히 끊어냈습니다. 이처럼 인류 여러 문명에서 연말은 언제나 정리의 시간,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턱으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정산의례는 단지 문화나 미신이 아니라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하나의 질서였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관계,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다음 해의 운을 흐리고 가문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 오래된 의식이 형태만 달라져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연말의 말없는 이별들로 돌아온 것. 우리는 그것을 심리라고 부르지만 고대인들은 이미 이 시기를 인연의 결을 정리하는 달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정산의례는 단순한 풍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은 시대를 넘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았고 지금도 12월이 되면 조용한 파동처럼 사람들의 감정에 스며듭니다. 우리가 연말만 되면 유난히 예민해지고 관계를 다시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멀어지고 어떤 인연은 이유 없이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2월은 평가의 시간입니다. 일을 평가하고 관계를 평가하고 스스로의 한 해를 평가하게 되죠. 평가는 언제나 갈등을 동반합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가져갈 것과 이제 내려놓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올해 나에게 상처를 준 관계, 정리하지 못한 감정, 계속 붙들고 있기엔 무거워진 인연들. 어쩌면 12월은 그동안 눌러두었던 진실이 조용히 떠오르는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때는 갈등이 폭발하기 쉬운 달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오해였던 것도 연말에는 크게 느껴지고 그동안 넘겨왔던 작은 균열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선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매년 이맘때면 커플들의 이별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직장에서의 퇴사 결심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사람들은 지치고 불안하고 지나치게 솔직해집니다. 심지어 SNS 관계조차도 이 시기에는 언팔, 차단, 거리두기가 유난히 늘어난다고 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마음은 이미 정리 모드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갈등이 꼭 파국이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대의 정산의례가 그랬듯 갈등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사전 단계였습니다. 정리를 위해서는 충돌이 필요했고 정확한 경계를 알기 위해서는 한 번쯤 부딪혀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연말의 감정적 소란은 그 의례의 기억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12월이 되면 감정이 불안정해지는 건 우리가 약해서도 아니고 세상이 갑자기 냉혹해져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단절과 연결의 경계를 다시 세우려는 아주 오래된 본능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 본능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람 간의 거리를 조절하고 누가 내년에 문 안쪽에 남을지 누가 문 밖으로 걸어나갈지를 천천히 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리 본능은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까요? 그리고 왜 고대인들은 연말의 단절이 아닌 정리에 더 큰 의미를 두었을까요? 이제 그 답을 조금 더 깊은 곳에서 찾아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말의 소멸은 대부분 끊김, 이별, 손절, 종료 같은 단어들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고대의 정산의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그 핵심은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다른 개념 하나가 중심에 서 있었죠. 그것은 바로 정리, 더 정확히 말하면 정확한 경계 세우기였습니다. 로마의 학자 마크로비우스는 정산의례를 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12월은 버리는 달이 아니라 다음 해를 위해 남겨둘 것을 선택하는 달이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실질적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입해보면 연말에 벌어지는 수많은 이별과 굿바이가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대인들은 말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이어지는 관계는 불운을 부르고 정확히 정돈된 뒤에 이어지는 관계는 새해의 기운을 지킨다. 즉, 관계를 끊으려는 게 아니라 관계의 모양을 다시 세우려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12월에 느끼는 정리 본능은 단절보다 재구조화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기, 올해의 감정과 관계가 어디까지가 내 영역이고 어디서부터는 서로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차분히 재확인하는 시간을 맞이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12월의 이 정리 본능을 전환기 증후군의 일종으로 봅니다. 전환기 증후군이란 삶의 큰 문턱을 지나기 전 무의식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현상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남길 것과 보낼 것을 자연스럽게 구분하는 심리. 거창한 결심이 없어도 마음속에서 이미 답이 내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남겨야 할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고 이제 내려놓을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멀어집니다. 둘째, 새로운 에너지를 맞이하기 위한 공간 확보. 뭔가를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하듯 심리는 공간 확보를 가장 먼저 시도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 미완의 관계, 애매한 거리감은 다음 해의 에너지를 막는 정신적 잡음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월에는 관계의 균열이 더 크게 보이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더는 맞지 않는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정산을 했던 이유는 관계를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년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리된 관계는 서로의 위치가 명확해지고 책임이 분명해지며 새해에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진다고 본 것이죠. 즉, 이별은 끝이 아니라 경계를 다시 그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손절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오히려 고대의 관점으로 보면 12월에 떠나보낸 사람들, 멀어진 관계들, 그만둔 일이나 자리들조차 새해의 삶을 정돈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흐름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12월의 이별은 실패가 아니다. 올해의 끝에서 당신의 삶이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고대의 정산 의례는 시간이 흐르며 형태를 바꾸었지만 그 본질은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연말마다 경험하는 관계의 변화, 정리 본능, 갑작스러운 결단들은 모두 그 오래된 의식의 잔향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조선의 섣달금은 밤, 사람들은 오래된 빗자루를 꺼내 집 구석구석을 쓸어냈습니다. 이때 먼지를 쓸어내는 행위는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올해의 불운과 묵은 인연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의미였죠. 쓸려나가는 먼지 속에 감정적 찌꺼기와 미해결된 갈등이 포함된다고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고사를 지내며 오래 함께한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함, 미안함, 그리움, 원망. 말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담긴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로마의 연말 정리 카렌다에 로마인들은 정월 초입에 새해의 문을 여는 신 야누스를 경배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준비가 바로 12월의 정산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정장부를 펼쳐 오래 만난 사람들과의 약속을 다 적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남은 빚은 없는지, 흐트러진 신뢰는 없는지 살펴보았죠. 관계의 균열을 그대로 새해로 넘기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동남아의 연말 부채갚기 달, 태국과 라오스의 전통사회에서는 연말을 부채 정리의 달로 불렀습니다. 돈뿐 아니라 서운함, 오해, 분노 같은 감정적 부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오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오해를 풀거나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돼야 내년에 복이 들어온다는 오래된 믿음 때문이었죠. 이처럼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연말은 관계를 비우고 정리하는 달이라는 인식이 놀라울 만큼 비슷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연말 정리의 흔적들. 고대의 정산 의례는 형태만 달라졌을 뿐 지금도 우리의 행동 속에서 생생하게 작동합니다. SNS 언팔 차단. 한 해를 돌아보며 더는 에너지 소모가 큰 관계들을 정리하는 행위. 고대의 관계 장부 정리가 디지털 사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변형된 것이죠. 휴대폰 연락처 정리. 한동안 연락 없던 사람들을 지우거나 정리하고 싶은 번호를 따로 묶어두는 행동. 조선시대의 고사와 비슷하게 내년엔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공간을 만든다는 상징. 직장에서의 결정 퇴사, 팀 이동, 프로젝트 종료. 연말이 가까워지면 누군가는 갑작스럽게 이직 결심을 하고 누군가는 오래 붙들던 일을 내려놓습니다. 성과 평가, 조직 개편이라는 외부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 강력한 건 내부에서 올라오는 정리 욕구입니다. 이는 새해를 맞기 위한 심리적 준비 과정이기도 하죠. 관계의 자연스러운 소멸. 연락이 줄어들고 만남이 끊기고 말하지 않아도 멀어지는 사람들. 고대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산의 달이 관계의 경계를 다시 그은 것입니다. 이때 멀어지는 관계는 애써 붙잡지 않아도 되는 관계였다는 무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대의 정산 의례는 결국 비우기의 의식이었습니다. 새해에 신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기 위해 먼지를 털어내고 갈등을 정리하고 빚을 갚고 관계의 자리를 다시 배치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신을 맞이하지 않지만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공간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정리는 여전히 중요한 과정이죠. 관계를 정리할 때 생기는 허전함, 가벼움, 불안, 후련함 같은 복합적인 감정은 바로 이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12월의 이별과 손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12월의 이별은 종종 상처처럼 느껴집니다. 갑자기 끊긴 연락, 사라진 사람, 예고 없이 끝나버린 마음. 하지만 고대인의 시선에서는 그것은 실패나 비극이 아니라 경계가 명확해지는 순간, 즉 삶이 스스로 균형을 잡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정리된 관계는 내년의 삶을 가볍게 만들고 새로운 인연을 위한 자리를 확보해주며 자신의 에너지 흐름을 다시 정돈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말에 경험하는 변화들 역시 이 오래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상처가 아닌 순환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마무리 12월의 끝, 그리고 새로운 문. 돌이켜보면 우리는 올 한 해를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았던 관계도 애매하게 스쳐 지나간 인연도 어쩔 수 없이 멀어진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12월이 되면 우리는 그 모든 인연을 한꺼번에 떠올립니다. 떠올리는 순간 마음 한켠이 조금은 시리고 조금은 묵직하고 조금은 홀가분해지기도 합니다. 그 복잡한 감정은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정리는 비운다는 뜻이 아니다. 비우는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 우리가 12월의 관계가 흔들리고 멀어지고 또 정리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소모나 우연이 아니라 삶이 다음 계절로 넘어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재배치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올해에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 올해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무게는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2월은 그 한계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다음 해의 관계 구조를 조용히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멀어진 관계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더는 내 삶의 계절과 맞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떠나간 사람들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길과 나의 길이 자연스럽게 달라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나와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고대의 정산 의례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어쩌면 아주 단순합니다. 끝맺음은 버림이 아니라 삶을 위한 준비다. 정리된 관계, 비워낸 마음, 내려놓은 자리 위에 새로운 인연과 사건, 기회와 흐름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순환하고 우리는 그 순환 속에서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러니 올해 당신에게도 정리해야 했던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이 상처만 남긴 일이라 하더라도 혹은 아직 마음속에 무게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건 당신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2월의 끝은 결국 내 삶의 문을 새로 여는 작은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 문턱 위에서 주춤거리는 당신을 고대의 수많은 사람들도 오늘의 우리도 함께 이해합니다. 이 밤을 지나고 나면 당신의 다음 계절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시작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올해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누군가는 새로운 인연을 맞았고 누군가는 오래된 관계를 떠나보냈고 또 어떤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지나며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 모든 과정은 한 해를 버텨낸 당신의 흔적입니다. 12월에 흔들리는 마음이 혹시 이상하거나 약해서 나타난 감정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리는 실패가 아니고 이별은 벌이 아니며 손절은 냉정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삶이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올해 당신은 어떤 관계를 정리하셨나요? 혹은 어떤 사람을 여전히 마음 한쪽에 두고 계신가요? 떠나보내야 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감정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누군가는 오늘 밤 조금 덜 외로워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다음 계절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밤이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